국내 쪽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은 네이버 Z4가 운영하는 제페토죠. 이제는 제페토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2018년 8월 달에 나온 플랫폼이에요. 비교적 오래됐죠. 3년 전에 제페토를 아셨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제페토가 전략을 잘 짠 게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의 파티 로얄이 지배하다시피 하는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색깔을 다르게 가져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게임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10대 초반, 아주 초반의 남자 유저분들을 주 사용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템 판매, 게임을 위한 그 로벅스 같은 게임 내에서 유통되는 그 화폐 결제, 이게 사실은 주 수익원이거든요. 근데 제페토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K-팝과 패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 이용층이 10대 아주 초반은 아니고 중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걸쳐져 있는 여성분들이 메인 이용자층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구매력도 아무래도 10대 초반보다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페토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금 결제도 수익원이지만 이 제페토 유저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사실 구찌 빌라도 만들고 디올 디지털 컨텐츠도 앞다투어 만들고 싶어하고, 이게 눈덩이 효과라 그러죠. 처음에는 구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찬 루브탱, 저는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루브탱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디올이 들어오니까 구찌랑 디올 생각보다 세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현대 자동차도 들어오고 랄프 로렌도 들어오고 K-팝 블랙핑크 들어오고 이러면서 트래픽이 막 늘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페토의 계획은 4분기 중에 이제 우리도 게임 쪽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만드실 분들은 만들어서 자유롭게 머니타이즈 수익화도 하실 수 있고 구독자, 팔로워들을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 제페토에서 주요하게 개최되었던 이벤트 목록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임팩트 있는 브랜드들과 임팩트 있는 이벤트들을 위주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카테고리 쪽만 쭉 따라서 내려 읽어보시면 다양하죠.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신보 발매, 팬사인회, 또 패션 럭셔리 브랜드들, 그 다음에 뭐 엔터 내에서 또 기타 아바타 공개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전시 컨벤션 쪽, 그 다음에 정부기관의 홍보, 정책 홍보 같은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또 팬미팅까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화된, 다변화된 어떤 이벤트들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제페토의 저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체들, CU와 같은 유통업체들, 또 현대자동차 같은 자동차 메이커들,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또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메타버스와 협업을 맺고자 하는 은행들, 이런 부분들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너무나 빠르게 치고 올라오니까 기존 상업은행 입장에서는 좀 더 영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메타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페토에 대해서 물론 아직 상장도 하지 않았고, 또 뭐 실제로 지분이 어떤 외부 투자자로부터 지분 투자 유치가 어떤 특정 금액에 일어난 건 아닙니다만, 왼쪽 차트에서 제가 고민을 해본 부분은 제페토의 활동성이 과연 로블록스 대비 얼마냐, 많이 정말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저 밑에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 지표로 갈수록 제페토가 로블록스 대비 그 마크업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선행 지표가 뭘까요? 일단은 앱을 다운받죠. 누적 다운로드는 로블록스가 4, 5억 정도 되고요. 제페토가 2억 명이나 이미 다운을 받으셨습니다. 거의 4, 50% 수준이죠. 그러면 그 다운받은 것 중에 실제로 앱을 열어서 매달 쓰시는 분들은 몇 명이냐? 그게 로블록스는 전체 다운의 절반인 2억 명이고요. 하지만 제페토는 전체 다운의 한 6%에 불과한 1200만 명 밖에 아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1200만 명은 뭐 2억 명이 누적 다운 받았으니까 한 1억 명을 향해서 수렴해 가면 로블록스랑 유사한 궤적을 그리게 되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그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용자 수는 1200만 명으로 로블록스의 6%밖에 안 되고, 또 더 후행 지표인 매출액, 그들이 돈을 써야 나오는 매출액은 로블록스의 1%밖에 안 되고,
또 그렇게 매출이 나오더라도 적자일 거잖아요. 실제로 이익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이 나오기까지는 현재는 로블록스의 0.5%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국은 순차적으로 그 앞에 있는 퍼센티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지표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MAU, 월 활성 이용자 수 기준으로 5, 6%는 되니까 로블록스 시가총액의 한 5, 6%는 된다라는 거죠. 일정 부분의 그 유동성 할인을 감안하더라도 한 3, 4% 수준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제가 제페토에 대해서 보는 이제 시각이고요. 제페토 매출 전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130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지금 로블록스는 올해 2조 2천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크겠느냐. 근데 로블록스의 어떤 케이스를 보시고 제페토가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사실 그냥 단순한 채 느낌이 아니라 실제 케이스들을 쭉 모아봐도 로블록스나 포트나잇보다도 지금 제페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디올, 랄프로렌, 구찌 미국 플랫폼에는 안 갔어요.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베스트 팔로잉 전략으로 이제 SK텔레콤의 이 브랜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생뚱맞게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 버추얼 미드업 점프라는 앱이 원래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약 2년 이상 운영을 해온 노하우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는 이 브랜드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SK텔레콤의 메타버스 밸류 체인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갑자기 나오지 않았다. 즉 점프 AR, 점프 VR, AR과 VR 쪽에서 관련된 기반 기술이 있고요. 이건 2019년부터 준비를 했던 거고요. 이 표에서 차트에서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면은 맨 밑에 컨텐츠 제작이라고 해서 점프 스튜디오라고 하는 별도의 AR, VR 컨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조직으로. 이 부분도 2020년도 작년에 굉장히 발빠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대대적인 리뉴얼을 통해서 이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페토가 사실 모든 메타버스 시장을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랑 좀 쉐어하는 그런 구조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브랜드는 지금 현재는 안드로이드만 출시가 되어 있는데 추후에 머지않은 시점에 이제 iOS랑 또 오큘러스, 즉 아까 페이스북이 운영하고 있는 그 오큘러스 기기를 통해서도 VR 기기를 통해서도 조만간 지원을 할 예정이고 연내 80개국으로 서비스를 이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 제페토만큼은 아니지만 아직은 로컬 위주로 트랙 레코드를 좀 쌓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페토가 K-팝과 패션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 브랜드는 밋업, 만나는 거죠. 회의, 모임, 행사, 컨벤션, 전시 이런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 국내 쪽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은 그 2개 정도가 단 것 같고요. 실제로 좀 유의미한 규모의 플랫폼은 그 2개가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관련 기업으로 이제 그 아랫단에서 AR이나 VR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 위지윅 스튜디오, 넥스터, 또 최근에 상장한 맥스트 이렇게 한 4개나 4-5개 정도 기업을 이제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그 자체를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로블록스나 또는 유니티 소프트웨어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될 만한 기업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 성장성이나 영업이익률과 같은 수익성 지표들을 좀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급드린 4개 기업에서 왼쪽에 봐주시면은 매출 규모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맥스트를 제외하고는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 크게 하자가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맥스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은 적자, 매출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적자율도 좀 많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성장성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성장성은 자이언트 스텝과 맥스트가 좋다. 그리고 매출 내에서 AR, VR, 즉 메타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매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이 두 개 기업이고요. 반대로 위직 스튜디오랑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영상 컨텐츠향 특수 효과 매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쪽 매출들도 있고요. 즉 메타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매출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있기는 한데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다만 그 반대급부 기존 사업에서 나오는 큰 규모의 매출액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런 상당히 다른 상반된 성격의 이 4개의 기업군들이 있다면 사실 뭘 사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시잖아요.